이제부턴 책 읽어야지. 이런 결심 자주 하는데 막상 독서가 습관이 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몇 장 읽다 멈추고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전 이게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책들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환경의 탓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는 우리가 잘 살아나가기 위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육아랑 일을 병행하면서도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책을 많이 읽어왔던 방법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독서가 끊기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알게 되고 편하고 재밌게 독서 습관 만들게 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책 한 권 읽는다고 인생이 바로 바뀌는 느낌이 오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두 권 읽다가 독서를 포기하죠. 우리가 많이 보는 쇼츠나 영상처럼 나한테 오는 것들이 뭔가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독서는 그렇게 말아맛으로 인생을 막 뒤흔들어서 바꿔놓는 도구는 사실 아니잖아요. 오늘도 회사에서 동료의 별거 아닌 말에 묘하게 좀 기분이 나쁘고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으셨나요? 또 가족이 그냥 툭 내뱉은 한마디에 내 감정이 좀 필요 이상으로 커지진 않으셨어요? 내가 요즘 뭘 하고 사는지도 잘 모르겠을 때도 종종 찾아오고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지만 내가 사라진다는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 영향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도 스며들게 되다 보니까 아이와 제가 함께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생각들 속에서 책은 다시 나로 돌아오게 해주고 우릴 덜 흔들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독서가 끊기는 진짜 이유는 바쁨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모처럼 마음 먹고 독서를 하면서도 스스로한테 계속 제한을 걸어요. 아, 이왕 읽을 거면 좋은 책, 유명한 책 읽으라고 하고, 막 쉬운 책은 의미 없다고 하고, 끝까지 읽으라고 하고, 이런 압박들이 쌓이면 독서는 습관이 되기도 전에 스트레스부터 줍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독서는 의지만으로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구조가 없으면 반드시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제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니에요. 책 트리거에서 마셜 골드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행동을 지배한다. 사람은 결심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조건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합니다. 의지가 강해도 환경이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이끄는 데는 정말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독서 환경을 잘 세팅해두면 독서는 습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10년 넘게 꾸준히 매일 책을 읽을 수 있었던 독서 습관을 만든 환경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독서는 과제로 대하면 절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책을 계획으로만 읽기보다 발견으로 만나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모임이나 종교 활동 같은 상황 안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독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서점처럼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자주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대형 쇼핑몰에 서점들 잘 들어가 있잖아요. 별마당도 그렇고. 그런 서점이 있으면 무조건 한번 들어가서 책들을 좀 쑥 들러보고 나오는 것도 충분히 좋아요. 공공도서관도 요즘은 컨셉도 다양하고 또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된 곳도 많아서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도서관 하나 골라서 투어도 해보고 또 주변 맛집 가보는 것도 꽤나 큰 재미예요. 특히 요즘은 어린이 열람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 있는 집이라면 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런 곳에서 책을 고를 땐 정말 내가 궁금한, 읽어보고 싶은 책을 고르세요. 이렇게 책을 만날 확률을 높이면 내 독서 습관을 또 때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인생책을 우연히 만날 확률도 같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뭐든지 지속하려면 도입이 무조건 아주 쉬워야 돼요. 그래서 책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 돼요. 읽다 멈춰도 되고
나랑 안 맞으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독서 습관은 완독해야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읽고 싶은 마음이 남아야 유지됩니다. 우린 책이랑 아직 친하지도 않은데 자꾸 의미 깊은 책, 총균세나 사피엔스 같은 두껍고 어려운 책을 시도합니다. 그런 책을 시도하고 또 그만두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독서해야지라고 결심하고는 그 책들을 펼쳐들어요. 그리고 또 그만둬요. 하지만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내용의 깊이보다도 시작하는 난이도가 훨씬 중요해요. 정말 쉽게 펼칠 수 있는 책, 또 짬나는 시간에 짧게 읽어도 되는 내용, 안 읽히면 뭐 다른 책 읽어도 된다는 생각, 이렇게 허들을 좀 낮춰줘야 독서가 부담 없이 내 생활 안으로 들어옵니다. 책을 남는 시간에 읽겠다고 하면 그건 너무 뻔한 결말이죠. 남는 시간? 그런 거 전 없더라고요. 독서는 항상 제일 먼저 밀려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같은 행동으로 독서를 고정해주면 좋아요. 이런 의식 같은 루틴이 자리를 잡으면 독서는 의지가 아니라 드디어 습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아이가 어릴 때 낮잠 잘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일단 타이머와 스탠드를 켰어요. 그게 독서가 시작됐다는 저만의 신호였고요. 타이머는 시간이 가는 걸 물리적으로 보여줘서 정해둔 시간 안에 몰입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스탠드도 불을 탁 켜는 순간 독서가 시작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책들은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늘 보이게 둡니다. 제가 책을 자주 읽기 위해서 했던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만 몇 가지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독서 습관은 부지런하거나 똑똑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의 취미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책을 가까이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독서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독서를 시작하는 습관 같은 행동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책으로 우리의 다음 챕터를 열어가는 이야기 자주 나눠요. 감사합니다.